아침에 잠시 봤을 때 또 광우병 그거 들고 오는 뉴스가 있던데, 광우병 가지고 혹시 미국 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또 설발이 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때까지 무탈했잖아요. 광우병 걸려가지고는 아니지, 광우병 걸려가지고가 아니라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소를 먹고는, 그 고기를 먹고 뭐 문제가 생긴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막 고의적으로 안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관세 협상은 좋게 끝나야지.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 아니야. 돈을 그만큼 내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도 가져가가지고는 거기서 판매도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여러모로 나중 되면 다 좋다라는 것이 크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크게 돌아온다고. 봐봐, 과거에 그 뭐지, 어, 저기 LA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이민들 그래야 되나? 이민을 많이 갔잖아, 미국에. 그때가 몇 년도였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그들로 인해 가지고도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크게 돌아오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그러지 말고 좀 쿨하게 크게 쏘라고. 그래가지고는 관세 13%가 딱 되게끔, 뭐 트럼프는 15% 그랬지만 크게 쏘면 13%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이만큼 잘 사라진 것도 따져보면은 국민성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지탱하게 해준 일본도 있었고 중국 저기 뭐야 미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보니까 정치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는 민주당이 조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컴플레인을 잡고 막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온하게 가면 되는데 별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막 설레발이 쳐가지고는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 무리들 척결을 시켜야지. 그런 무리한 어떤 세력이다? 종북이야. 내가 봤을 때 종북이라고. 자, 오늘 뉴스를 한번 보면은 경제 뉴스 달고나를 들고 왔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반도체 그래. 10년 뒤에는 100억 달러 돌파라 그러거든. 그리고는 연평균 26%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대요. 여윳돈을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광반도체를 사용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투자를 해보면은 된다라는 거지. 단타로 접근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냥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 그래요. 실리콘 포토닉스 여기 시장이 연평균 26%가 성장을 한다 그래요. 여기. 그리고 쭉 또 뉴스를 읽어보면은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연평균 26%가 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기를 빛, 신호로 전환해가지고 데이터 이동 속도를 높인다 그래요. 딱 내용만 들어봐도 와, 저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인공지능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란 관측이다 그래요. 다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연평균 26%가 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를 빛 신호로 해가지고는 그걸 전환을 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를 높이는 거야. 그리고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인공지능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 관측이다. 시장조사 업체 서비콘 컨설팅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은 2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동안 연평균 26.32%씩 성장해가지고는 2034년에는 103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 그러면은 조고에 해당하는 저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사가지고는 계속 좀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좋네.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월급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사놓으면 되지. 조금씩 모으면 되잖아. 쭉 보면은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존 구리야. 아, 그래가지고 구리값도 오르고 그랬구나. 구리 등 금속선을 통한 전기 신호를 강 케이블 등 빛으로 신호를 바꿔 전달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그래요. 실리콘 포토닉스. 알고 갑시다. 돈을 벌 수가 있는 방송이에요. 여기는. 자, 그 다음번에 데이터 센터 내 서버 간 통신뿐 아니라 반도체 칩 내부에도 이 같은 광 전환에 기반을 둔 실리콘 포토닉스 연구 개발이 한창이다 그래요. 실리콘 컨설팅은 고속 데이터 전송, 그 다음번에는 전력 효율성,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인프라 수요 등을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분석됐다. 특히 AI 시장이 커지면서 모든 게 다 AI야. 이제는 특히 AI 시장이 커지면서 보다 빠른 연산과 저전력 인프라 구축 요구가 확대, 실리콘 포토닉스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요. 좋아.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보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차세대 기술이야. 저게. 좋아. 아침 맛있게 하셔요. 메뉴는 항상 비슷하다. 나의 메뉴는. 나의 계란말이는 진짜 맛있어. 질리지가 않아. 요거는 뭐다? 키위. 뭐지? 슈프챗이에요. 천 원이면 천 원이지 1,100원은 또 뭐야? 메시지는 왜 취소가 되었나요? 메시지도 넣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트뿅. 자, 또 보자. 최근 개발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로는 AI 반도체 입출력 속도를 저 용어가 내가 처음 보는 거야. TBPS다. 단위 같아요. 이게 어떤 단위일까? 수 TBPS야. 나 저건 잘 모르겠어. 찾아봐야지. 초당 비트 수다. 비트 per second 그런 거 보니까
초당 비트 수를 TBPS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당에 125GB 이게 1TBPS야. 이런 것도 뭐 굳이 뭐 외우고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런 단위가 있구나라는 건 놓으면은 좋지. 알아놓으면 좋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밥을 또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한 입 쑥. 그래도 신기술 개발하고 저런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2030년대 되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더 빨라질 거고 부팅 속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아무튼 또 계속 읽어봐야죠. 좋네. 이게 전자신문이에요. 전자신문.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음, 이 보니까 빗으로 신호를 주고 받아가지고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그래. 그리고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 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그래요. 오케이. 좋네.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다. 좋다 이런 거밖에. 그리고 또 쭉 보면은 들여다면은 여기 봐봐. 6세대 이동통신, 금융 분야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확산 추세다. 화웨이 6기가 기지국 구축에 실리콘 포토닉스 모듈을 사용할 계획이며 미국 시카고 증권 거래소 그룹이 거래 지연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인프라에 투자한 바 있다 그래. 그리고 지난해 기준 지역별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 규모는 북미가 36.5% 가장 앞섰다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은 30.4%, 유럽은 24.2%. 유럽이 항상 좀 뭔가 뒤져보면. 수요 초로는 데이터 센터 및 고성능 컴퓨터,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읽어야 되겠다. 고성능 컴퓨팅이 39.2%로 실리콘 포토닉스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는 가전, 항공, 우주, 자동차 수운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리콘 포토닉스 저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유 좋네요. 네, 요 신문 뉴스 기사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내가 설정에다가 뉴스 기사는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놔둘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셔요. 자, 어제 새벽에 먹방 뉴스 하고는 왜 이래? 이상한데? 잠시만. 컴퓨터가 또 이상하다. 정말 카피 페이스트를 못하게끔 왜 저래? 어제 새벽 먹방 뉴스 잠깐 하고는 나의 꼬등어 이런 그러고는 바로 잤더니 기분이 좋아. 몇 시간 잤지? 한 3시간 잤나? 2시간 잤나?
낮과 밤이 바뀌는 바람에 잠의 밸런스가 다 깨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는 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나이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어가지고는 젊게 늙고 싶다, 건강하게 늙고 싶다 그러면은 잠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좋다라는 거죠. 됐다. 요 뉴스 기사 하나 읽었고 경제 뉴스는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번에 정치를 보면 나는 정청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싫어. 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끌어내가지고는 재판을 받게끔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정청래 저 사람을 국회에서 끌어내렸으면 좋겠어. 처음에 좋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본색이 드러난다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색은 그냥 서민들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 이건데 여기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종북 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다 추락된다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음, 음, 와, 오늘 오후 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다. 한국 협상단 트럼프 면담 위한 방문 마치고 백악관에서 나와 그래요. 속보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보를 던지고 그 다음번에는 냉무 되겠지. 그러네. 냉무. 제목만 속보로 던지고 내용은 냉무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항상 봐봐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야. 정부 소고기 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농민 의원들 미국 깡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시위를 하게끔 한다? 그거 아니라고 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저런 거 좀 그만해라 이제는.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게 됐어? 후진국이 됐어? 손해본 거 있어? 없잖아. 근데 맨날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는 거야. 선동질을 하고. 근데 전부 다 누가 있어? 배경에 민노총들이 있는 거야. 민노총들은 민노총들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딱 꼬집어서 주무급식으로 종북들이 있는 거야. 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 과거에도 그 애들은 항상 반미에 대한 감정이 있었으니까. 여기 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이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심할 것도 하나도 없다. 한미 FTA 그 당시 때 어떻게 됐어? 온 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생쇼 다 했지. 지금 뭐 별 문제 있어? 하나도 없어. 우리 농수산물 미국에 수출해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을 해보라고. 칠레 포도도 들어오는데 우리 포도도 수출해보고 그렇잖아. 미국산 뭐 차유리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산 오렌지, 귤 뭐 이런 거 다 수출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고 수박도 한번 수출해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보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한번 팔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안 팔리면 뭐 거기에 있는 한국 주민들이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랬다니까.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 배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캔슬해 놓은 거야. 흠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표면에 약간 새카만 게 있어가지고는 캔슬해 놓은 거지. 그게 어디로 왔다? 싱가포르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좀 사달라고. 조금 비싸게는 팔긴 했었어. 그래도 사 먹었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입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또 판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지.
맨날 저렇게 거부만 하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발전이 될 게 있어? 하나도 없어. 무조건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보내고 상호 교류가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맨날 내 것만 잘났다. 그게 주체사상이야. 그렇게 해가 북한 잘 살아? 못 살아. 북한도 반성해야 된다니까. 소련은 붕괴가 됐는데 북한 아직 저러고 있으니까. 오픈을 해야지. 북한도 미국하고 손잡고 여러 나라하고 손잡고 그렇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도 보니까 북한도 보니까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수출할 것도 엄청 많겠더구만. 뭐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개발도 못하겠고 발굴도 못하겠고. 미국에는 광물 같은 게 많은 것 같아. 참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통일하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북한 뭐 김정은이가 잣소리고 우리는 투표해가지고 뭐 대통령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좋았는데 왜 끌어내려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야 계엄해가 사람이 다쳤나? 왜 계엄했는지도 봐봐. 정청래 이런 애들 과거에는 종북이라 그랬어. 지금은 판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자꾸만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지. 그런데 걔들이 계속 문제를 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북한에 달러를 안 줬어 봐봐. 우리가 그렇게 빚이 있었겠어요? 응? 그렇지 않아? 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전두환한테 대한민국에 빚이 있었어요? 없었어. 전두환한테 빚 없었다니까요. 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겠지. 전두환한테 빚 없었어. 대한민국 빚은 언제부터 있었다? 김영삼 시절부터 있었다. 내가 알기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그 많은 달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는 빚이 생긴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과거 IMF 때 그 빚이 계속 해가지고는 불어나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 세금 내가지고 북한도 먹여 살린 그런 셈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그런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손잡고 있으니까 이번 관세 협상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는 현 정부는 종북이다 아니다 딱 나온다니까. 반미다 아니다. 얘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얘들 정청래하고 그 사람들 대를 지들이 찔리면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찔리면은 더 큰 소리 치고 더 당당하게 나와. 그게 걔들 전략이야. 그러니까 정청래 봐봐. 김문수한테 응? 뭐라 그러더라? 나는 어째 정치인이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정청래 그 사람은 이념이 들어간 사람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 좋은 정책을 내고는 그 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정치인이지. 무슨 사선 같던. 정청래 싫다 이제는. 한때는 그래 좀 좋게 생각했었는데 와 하고 정의에 불탔네 정의의 사자네 이랬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중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완전 반중은 아니었던 것 같던데 내가 봤을 때는 맛있다. 우리나라 상품들 해외에 수출하고 그러면 그런 거 뭐 우리나라 상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걸로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 뭐 이제 뭐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리고 하면 홍보 효과도 이제는 또 좋기도 하잖아. 과거와는 달리. 그렇지 않나요? 내 거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적었다 그러면 지금 많잖아. 다르다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세계는 점점 변해가는데 유럽 안 봐봐.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았던 나라인데 점점 약간 조금 뒤처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이런 거 빨리빨리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런 거야. 과거 것만 고수하고 그러니까. 엄청 느리다니까 저희들. 난 뭐야 유럽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느려. 자, 그 다음번에 또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농수산물 이거 내가 일단 말하는데 민주당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왈가불가 하면은 민주당은 국물도 없다. 내가 외국에 있을 때 강우병 그거 저쩌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도배를 했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한몫했지. 아니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런 병든 소를 수입을 해가지고 먹인다는 거야. 우매한 것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했는데 민주당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전략 속에 누가 있어? 종북들이 있는 거야. 사회 분위기를 꿀꿀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다 북한의 전략 아니겠어. 대한민국이 꿀꿀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북한 애들 호호호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아침에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7시 먹방 뉴스, 저녁에 먹방 뉴스. 그때는 회원으로 가입한 멤버십으로 가입한 분들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글을 적을 때 농담 따먹기 하냐 그게 아니라 읽어주는 뉴스를 가지고 대화를 한답니다. 자, 일단은 통과. 농축산물 괜찮아 수입하고 저번에도 보니까 10% 정도 수입을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것도 보내고 우리 것도 보내면 되지. 수출해보면 되지. 전 세계가 우리 것만 주장하면 발전 없다니까. 남의 것 다 먹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게 더 좋네, 남의 건 어떻네 뭐 등등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보면은 찌라시. 나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소도 먹어봤고 호주 소도 먹어봤고 그랬을 때 똑같은 퀄리야. 퀄리가 아니라 똑같은 퀄리티야. 그런데도 싱가포르에서는 훨씬 비싸. 와가지고는 와 미국 소를 이렇게 싸게 먹을 수가 있네 싶어가지고는 뭐 물론 유통 과정에서 조금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봐봐 말은 기똥차게 잘해. 그저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기만 해봐. 참 더 사회 분위기 흐트러 놓는 애들. 보니까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 산업과 한우 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가장 큰 피해 본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피해 본 게 뭐가 있어? 배 타고 해가지고 들어온 고기하고 자국에서 나는 고기하고 어느 게 더 비싸야 돼? 배 타고 온 고기가 더 비싸야 되는데 미국 고기가 더 싸니까. 그렇잖아. 얼마나 이미지를 확 죽여놨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면 우리나라 고기도 미국을 한번 보내보던가 그러면 되지. 보면은 우리나라 좀 더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매번 저는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시간 늦장 버리지 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돈이다. 따지고 보면
이게 개개인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있어가지고는 시간이 돈이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냥 어떤 모세력이 있겠지. 그게 누구? 종북주의. 여기는 국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말도 엄청 의미를 다 집어넣어가면서까지 넣겠지. 꼭 하는 게 보면 북한하고 똑같아요. 문민정부 들어서고는 내가 느끼는 게 와가지고는 귀국해가지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 이야기 하더라고. 하야거리도 아닌데 저걸 왜 하야를 시키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 있다가는 하야 시키고는 코로나 걸렸지. 그러고 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해가지고 있는데 또 탄핵시키지.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계를 들여다봤을 때 종북주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런 종북주의자를 자리에 앉혀놓게끔 한 것도 문제고, 그런 종북주의자가 자리에 앉게끔 하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그런 종북주의자는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못하게끔 못을 박아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적응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더라. 나는 박정희 시절은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민주당 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좀 정서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저런 애들은 과거에 시위하고 그랬던 그런 세력들은 정치계에 발을 안 디뎠으면 좋겠는데 왜 정치계에 발을 디디게끔 놔뒀을까? 여야당이 똑같이 과거에 6월 항쟁 때 시위를 했던 멤버들이라서 그런가? 한부상 다른 거 하나만 더 봐야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밝혔다 그래. 13%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일찍 했었으면 13%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었지. 바보들. 아유 정말 15%야. 일찍 했었으면 13%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니까. 요거 주고 저거 주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찐 동맹이니까 그러면서 끌어낼 수 있었다니까. 일단은 뉴스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우리 협상단과 만난 뒤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작에 그렇게 했었으면은 13%가 될 수가 있었다니까. 왜? 그들이 제시한 그 조건에서 조금 더 줄게 13%를 하자 이랬으면은 됐던 거 아니야.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몇 분? 46분. 자 관세는 뭐 15%. 이렇게 종북들의 전략이 저런 거야. 13%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거지.